안녕하세요. 포토샵 CS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에는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라디언트는 색상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툴입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초원 배경을 한번 열어서 해볼게요.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 옵션 바가 있죠? 자, 그라디언트 옵션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 프리셋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포토샵 자체에서 이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작업한 그라디언트도 여기에 등록을 해서 자주 쓰는 거는 등록을 해서 클릭만으로도 어,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미지가 좀 커서 좀 늦으니까요. 제가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해서 제가 여기에 이걸 하면 이 컨스트레인에 체크를 하면은 비율대로 이렇게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100%로 놓고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까만색과 흰색 이거를 선택을 해서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한다면 이게 똑바르게 수평으로 드래그가 되죠. 자, 여기 전체 화면이 이렇게 까만색에서 흰색으로 바로 이렇게 색깔이 점점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를 누르시고요. 제가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드래그를 한다면 아무래도 똑바로 드래그 하기가 좀 힘들겠죠. 자, 보았을 때 약간 이렇게 비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선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쓸 때는 꼭 Shift 키를 누르시고 하시고요. 시작되는 점이 이 색깔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색깔이 시작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색깔이 마우스를 놓은 끝점이 됩니다. 반대로 이 점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 점이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검정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서 200 자, 똑같은 거를 창을 5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에서 이 듀플리케이트를 누릅니다. 그럼 OK를 누르면은 자, 똑같은 사이즈의 창이 이렇게 카피가 되죠. 듀플리케이트 OK 이미지 듀플리케이트 OK 이미지 듀플리케이트 OK 하면 이렇게 똑같은 게 5개가 생겼습니다. 자, 처음에 거에는 제가 수평으로 주고요. 이게 지금 왜 끝점이 흰색이 아니냐면은 제가 이 바깥으로까지 벗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시작을 해서 딱 이 점에 놔주면 흰색과 검정색이 되겠죠. 자, 이 가운데는 뭐냐면요. 원형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깥으로 끌어줄게요. 그럼 시작하는 점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 안이 검정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끝나는 점이 이 흰색이 오른쪽에 있는 흰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바로 방사형이라고 합니다. 자, 방사형이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방사형 그라디언트고요. 종이를 칼집을 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하는 듯한 이렇게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얘는 보시면 반사 그라디언트입니다. 자, 얘가 지금 왜 적용이 안 되냐면요. 색상이 2개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냥 이건 이렇게 하고요. 자, 이쪽 거는 바로 다이아몬드형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이
점점 다이아몬드 형태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때 쓰임에 맞춰서 이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직접 해보시고요. 자, 이 그라디언트의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제가 한번 멀티플라이로 해서, 자, 이거는 지금 검정색과 흰색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미지 위에다 두고 제가 그라디언트를 빨간색과 녹색을 맞추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파시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라디언트를 오파시티를 50을 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반투명으로 이렇게 회색 패턴이 보이시죠? 그거를 제가 그라디언트를 주면은 이렇게 밑에 배경이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옵션이고요. 보시면 어떤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이 그라디언트 패널 창을 한번 열어보죠. 지금은 간단히 이 프리셋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직접 이 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이 그라디언트에 전체적으로 그 옵션 창의 팔레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팔레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는 그라디언트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저장되어 있는 그라디언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엔 그라디언트 타입인데요. 자, 솔리드를 선택을 하면은 색상핀을 이용을 해서 그라디언트를 만듭니다. 색상핀이란 바로 이 밑에 있는 요 뾰족한 연필같이 보이죠? 얘가 바로 색상핀이고요. 자, 노이즈는 색상 범위를 정해주면은 그 범위 안에서 불규칙하고 복잡한 색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노이즈를 하면은 이렇게 색상이 변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았을 때 색상핀 위에 이렇게 이 위에도 색상핀과 비슷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불투명도 핀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아까 여기 오파시티를 주었을 때는 전체적인 그라디언트의 불투명도가 정해졌었는데요. 얘네들은 녹색은 100%로 하고 얘를 10%로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넣어볼게요. 자, 얘를 100을 줘야 되겠죠? 자, 녹색은 그라디언트가 100이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녹색은 그러니까 오파시티가 100이 나왔고 점점 갈수록 이막 흐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에는 자, 선택한 핀의 세부 옵션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 위에 오파시티 값을 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불투명도 핀의 위치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핀 누르면 이 밑에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색상핀의 색상을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선택된 핀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얘네들을 이게 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핀을 제가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딜리트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활성화가 되는 건요. 어차피 그라디언트는 2가지 이상의 색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가 있을 때는 딜리트 버튼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요. 하나를 추가시켰으면 얘를 삭제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딜리트 버튼 누르면 얘가 삭제되죠. 그리고 또 얘를 딜리트 버튼 누르면 얘가 삭제되는데 제가 지금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렇게 다시 복구시켜 갈게요. 얘를 끌고 바깥으로 그냥 버려도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얘는 빨간색 뭐 이렇게 주었다고 할 때 이 노란 핀이 필요가 없으면 밖으로 그냥 끌어내 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위에도 물론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해서 필요 없으면 밖으로 이렇게 빼버리시면 불투명도 핀도 삭제가 되죠. 자, 여기에는 그라디언트의 이름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만들어 놓은 그라디언트를 뉴 버튼을 누르면 이 위에 이렇게 프리셋으로 저장이 돼서 제가 이 그라디언트를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그라디언트를 저장하고 불러드리고요. 자, 여기서 캔슬 버튼에서 이렇게 이 그라디언트 창에서 리셋 버튼을 누르잖아요. 제가 이 그라디언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지우고 만약에 여러가지 이렇게 색깔을 추가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럴 땐 이거를 빼고 다시 색깔을 넣고 하기에 너무 귀찮을 때는 캔슬 버튼을 누르면 창이 닫히죠. 하지만 Alt 버튼을 누르면 이게 리셋 버튼으로 바뀝니다. 제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Alt 버튼 누르고 리셋 버튼 누르면 초기에 열려져 있던 그라디언트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그라디언트의 거친 정도가 를 됩니다. 이 그라디언트의 수치 여기에 수치를 높여주면요. 그라디언트가 얘는 부드러운 정도죠. 솔리드니까 부드러운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노이즈면은 이게 거친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높이면 높일수록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상당히 거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에 노이즈 모드에는 자 보시면 RGB 이렇게 색깔을 추가해서 이렇게 색깔을 줌으로써 색상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체크를 하면 색상의 폭을 더욱 제한하는 옵션이 되겠고요. 여기다 하면은 투명한 정도를 투명하게 몇 군데가 변했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랜덤으로 색상 다시 계산을 해서 다른 색상 값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클릭을 해서 원하는 색상을 준 다음에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는 것도 좋겠죠? 자,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좀 예술적인 느낌이 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라디언트를 이제 이용을 해서 한번 CD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500을 하고요. 자, 제가 가이드 선을 줄게요. 250아 딱 정가운데 선을 만들어서요. 자, 동그란 선택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여기에 중심점을 맞추려고 해도 중심점이 잘 안 맞춰지죠? 이럴 땐 중심에 갖다 대고요. Alt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원을 그려줍니다. 자, 원을 그려주면은 이 중심부터 원이 그려지는 거를 원이 선택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다시 그런 식으로 하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색상을 채워줄게요. 자, 저는 분홍색을 채워줄게요. 분홍색을 채우고요. 다시 Alt 키를 눌러서 CD의 구멍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원이 이게 구멍이 뽕 뚫린 CD의 기본적인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한번 줄게요. 이미지에 이 위에 그라디언트 툴을 누르고요. 자, 그냥 기본적인 거 선택을 해서 여기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란색, 세 번째는 녹색, 그 다음에는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을 선택을 해서요. 자,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는 검정색 핀을 이렇게 삽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는 검정색이 지금 선택되어 있으니까 검정색만 이렇게 삽입을 해줘도 되겠죠? 얘를
검정색으로 바꿔줘야지 보라색, 검정색, 빨간색이 되죠. 자, 그리고 간격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간격 조정을 해줍니다. 자, 처음이 너무 빡빡하네요. 이렇게. 자, 잘 보시고요. 간격을 조정을 잘 해줍니다. 색상핀을 조금 잘못 선택을 했을 때는 바로 옆에 다른 색상핀이 생기죠. 그럴 때는 그냥 가볍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이거를 저장을 시킬게요. 하고 OK를 해볼게요. 그리고 자,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 키를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레이어에 있는 모양이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원형을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네, 방사형을 선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가 부분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서 그럼 이 점을 없애고 한번 해볼게요. 방사형을 누르고 그래도 까만 게 있는 게 낫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CD 모양이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쪽 부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CD의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똑같은 똑같이 제가 다르게 노이즈 그라디언트 모드를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노이즈 하고요. 자, 아까 봤듯이 예쁜 색깔을 골라 볼게요. 자, 이 색깔 예쁘네요. 그래서 방사형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또 되게 예쁜 또 다른 느낌의 CD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라디언트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제가 간단한 버튼을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네모나게 선택을 하고요. 셀렉트 모디파이 스무스 오만큼 주면 약간 둥글게 되죠. 회색으로 요즘 회색 버튼 많이 쓰니까 아이고. 자, 자 이렇게 버튼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셀렉트 바이 스무스 1을 주고요. 한 칸 올려주고 자, 이 부분을 흰색으로 줄 건데요. 얘는 오파시티를 0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하이라이트가 들어간 약간 아쿠아 느낌이 나는 버튼을 간단히 만들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레이어별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저장을 할게요. 파일, 세이브, 새 폴더 눌러서 공유, CD, 세이브, OK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그라디언트 툴 밑에 있는 페인트 버킷 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 페인트 버킷 툴은 색상을 한 번에 채워주는 툴인데요. 자, 일단 저희가 고소영 씨의 이 또 하얀 사진을 제가 꺼내 볼게요. 이
위에 있는 그 주소는 지워주고요. 자, 이 사진에 제가 이 흰색 부분에 분홍 색깔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옅은 분홍색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인트 툴로 그냥 클릭만으로도 이렇게 이게 여기에 하얀 부분에 제가 클릭을 했는데 그럼 같은 색상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여기에 지금 포그라운드라고 써져 있죠? 포그라운드 컬러로 지금 색상이 채워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 옅은 노란색을 두고요. 여기를 백그라운드는 없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도 지금 안티 알리아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안티 알리아싱이 뭐냐면은 알리아싱은 계단 효과라고 했죠. 그거를 안 해주는 지금 부드럽게 이렇게 계단 효과 없이 색깔을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 패턴이라는 게 있죠. 지금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패턴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제가 눌러주면은 이 패턴 모양대로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패턴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배울 거예요. 이 패턴을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브러쉬와 똑같이 이렇게 업핸드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자, 또 색다른 느낌이 나죠? 이 부분도 이렇게 채워줄게요. 자, 저희가 직접 이렇게 패턴으로 채워주려면 좀 많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냥 이 페인트 버킷 툴 클릭만으로도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자, 또 연습을 해보죠. 자, 다른 패턴을 사용을 해서 자, 그런데 왜 이제는 색상이 깨끗하게 채워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거는 왜냐면은 아까는 흰색 바탕이어서 이 페인트 버킷 툴에서 클릭을 해줬기 때문에 된 거지만 그 색상을 찾아줬기 때문에 된 거지만 지금 이 패턴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상이 지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흰색 계열을 제가 클릭을 했을 때 흰색 계열만 이렇게 다른 패턴 모양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여기에 페인트 버킷 툴도 그러니까 잘 사용을 안 하시지만 그래도 이거를 잘 아시면은 너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페인트와 이 필모드가는 페인트와 에디트의 이 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디트의 필은 내가 선택한 부분에만 이렇게 색상을 채워주는 것이고요. 이 페인트 버킷 툴은 자동적으로 색상을 찾아서 이렇게 색상을 지정을 채워주는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물론 이렇게 블렌드 모드들이 쫙 있습니다. 블렌드 모드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몇 번 해서 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투명도도 있고요. 제가 투명도를 낮추고 색상을 클릭을 한다면 좀 반투명하게 색상이 채워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고소영 씨의 이미지가 이렇게 깨끗하게 바깥의 배경에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와 페인트 버킷 툴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